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상승요정 편다송 돌아왔습니다. 네, 빈센터 편다송입니다. 네, 시장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장 초반 상승세로 시작했던 코스피가 지금은 1.3%대 하락해서 8,280선 지나고 있고요. 어제 좋은 흐름 보여줬던 코스닥 오늘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수급 보시면요. 외국인이 1조 2천억 원 가량 순매도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종목 보시면요. 코스피 종목 중에 삼성전자가 0.4%대 상승 중이고요. SK하이닉스는 2.2%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종목이 삼성전기 그리고 KB금융인데요. 이 삼성전기가 글로벌 빅테크와 4,540억 규모의 MLCC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지금 2.7%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 보시면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종목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익 IPS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블리블리 염블리. 염블리. 네. 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중국도 가시고 지방도 가시고. 중국 다녀오셨어요? 네, 중국 갔다 오셨어요. 중국 이제 회사에서 네. 이제 너무 궁금하던데 중국 경기 괜찮습니까? 반도체 제가 요즘에 경기까지는 모르겠고 그래요? 그냥 네. 잠깐 거기 이제 선전 시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바이두 막 이런 회사들 본사가 거기 있고 거기 네. 좀 탐방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중국이 좀 우리보다는 좀 한 수 아래 아니냐. 좀 이런 좀 시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만 가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택시도 한번 타보고 네. 또 바이두 본사 또 BYD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조 면에선 좀 무섭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 네. 그냥 방심하면 우리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느끼긴 했어요.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갈 길은 초격자, 계속해서 네, 기술 맞습니다. 개발 앞으로 네.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자 마침 글쎄요 코스피 시장의 흐름이 하루에도 워낙 변동성이 네. 크니까 네, 오늘 또 반기 말이죠. 네 이거를 맞습니다. 저 마지막 오늘. 날이죠. 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 어떨까요? 그러니까 어제 역사상 외국인이 제일 많이 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 8조인가 순매도가 어제 8조 팔았고 오늘도 지금 이제 오전에 이렇게 매도 나오는 거 보면 보통 이제 반기말에 리밸런싱 좀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삼성자이닉스 비중이 여전히 높겠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일단 매도가 좀 나올 가능성 높은 것 같아요. 그건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침에 사실 삼성자 하이닉스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또 삼성전자도 보합까지 밀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엔 좀 리밸런싱 약간 좀 부담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오늘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극적으로 살아나긴 했지만 그렇죠. 장중에 그것도 급등까지 한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간신히 낙폭을 줄이면서 이제 강보합 정도에 좀 마감을 했는데 좀 확실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좋은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약간 이건 뭐냐면 좀 피곤한 거죠. 이제 그동안 워낙 집중됐고 그래서 사실 어제 저는 코스닥 반등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어떤 대규모 투자도 있었고 네. 그 투자가 삼성하이닉스의 호재라기보다는 이제 관련된 전반적인 이제 밸류체인 저는 오히려 중소형주들한테 호재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 그걸 기반으로 어제 배터리도 가고 정말 많은 업종들이 좀 올랐는데 어쨌든 이제 반기말 오늘 약간 더 삼성하이닉스 물량은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 이렇게 반도체를 조금 이렇게 눌러놓고 저는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못 가는 거 보면 물론 이제 오늘 코스피가 1.6% 빠지고 있지만 네. 오늘도 코스닥은 견조하거든요. 네. 예, 아침에 조금 이제 밀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런 걸 보면 좀 순환매가 조금 이어지는 장세로 좀 바뀐 거 아닌가 당분간은 그런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장 시작한 지 본장 시작한 지 40분밖에 안 네. 됐어요. 네. 40분 아직도. 만에 변동성이 근데 말씀하신 호남 투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엄청난 대규모 투자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모두 예정보다 많이 앞당겨진 투자라고 하는데 네네. 이 투자의 핵심은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저는 부분에 좀 주목하면 그렇게 봐요. 좋을까요? 네. 이게 물론 이제 정부의 요청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삼성자이닉스는 어쨌든 정부가 요청한다고 무조건 하는 회사는 또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각자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게 뭐 맞다고 보는데 일단 투자 지역은 우리나라죠. 예,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국내 경기에도 바람직한 거니까요. 다만 이렇게 기간을 되게 지금 뭐 용인공장도 그렇고 굉장히 압축해서 좀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투자 금액도 좀 일부 늘렸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부족한 거.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이슈가 돼. 우리 주말에도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신 게 마이크론과 또 애플이 막 싸우질 않나. 뭐 중국의 CXMT 걸 쓰려는 막 그런 움직임. 사실 그건 다 소음일 뿐인데 어떻게 보면 중국 거 쓸 리가 없잖아요. 뭐 미국이 당연히. 네. 근데 그런 걸 애플이 파이낸셜 타임즈를 이용해서 걸고 넘어졌다는 건 그만큼 부족하다. 그죠. 예. 그러니까 좀 더 생산해달라. 그런 압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격 좀 깎아달라. 너네 소비자에 그거 안 할 거냐. 약간 이제 무언의 압박일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종합하면 공급이 부족하지 않으면 그런 행위를 할 리가 없거든요. 사실 그냥 냅둬도 네. 알아서 빠질 거. 그러니까 이 모든 거 또 오늘 어제 발표한 그 규모도 그렇고 속도를 이렇게 빨리 단축시키겠다는 건 생각보다 메모리 공급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근데 이만큼 투자를 하면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죠. 이거 또 공급가에 오는 거 아니야? 네. 네. 그렇게 근데 많이 늘리면 이 추가 투자분에 대해서 호남에 이제 반도체 공장 4개 들어가죠. 그거는 어쨌든 2030년 또 지나야 되거든요. 네. 용인이 끝나야 되고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게 지어진다고 한들 그럼 공급이 과잉으로 가냐?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의 이제 메모리 공급 수요를 보면 그래서 그 저는 이번에 투자 결정은 어쨌든 그걸 좀 반증하는 증거가 아닌가. 메모리 공급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걸 단편적으로 드러낸 저는 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상당한 고정 자본 지역적인 네. 산업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하기 쉽사리 어려웠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고정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그래도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네. 이제는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는 네. 건데 그럼 전반적으로 대형주에 좋을까요? 아니면 중소형주에 좋을까요? 맞아요. 그게 이거는 궁금했어요. 뭐 네. 당연히 중소형주 좋을 수밖에 아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거 발표 보면서 생각하는 건 단 하나밖에 생각 안 났어요. 어떤 전력. 아 전력. 전력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총 규모가 4,6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규모가 크지만 기존에 있는 거 합치면 뭐 엄청난 규모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기존에도 투자 계획들이 있었으니까 총 틀어서 4,600조인데 거기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랑 AI 데이터 센터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돈이 한 2,000조가 넘을 텐데 둘 다 뭐죠? 전기 먹는 하마들이에요. 아하. 네. 너무 전기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SK그룹에서도 어제 최태원 회장이 발표했죠. 빠른 시간 안에 5기가와트의 AI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1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 그러니까 1기가와트가 원전 한 기 정도 용량이거든요. 근데 원전 10기 정도 용량이 필요한 건데 원전을 뭐 그러면 10기를 어떻게 짓습니까 지금 당장. 근데 지금 2030년 이후에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지어지게 되면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이거죠. 지금도 사실 전기가 남아 도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전 생각한 게 지금 정부의 스탠스는 어쨌든 다른 에너지원보다 신재생 에너지가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생 에너지가 가장 수혜를 받지 않겠냐. 아하. 정부. 오히려. 그러니까 오.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이거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결국 물하고 전기거든요. 네. 전기. 요 두 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이거 계획 발표해야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냥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건물만 지으면 뭐 할 겁니까? 돌아가지도 않을 거. 그래서 정력 프로젝트를 어떻게 짤 건지.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올해 초였죠. 그 국민성장펀드 얘기하면서 서해안 또 여기 남해안, 동해안으로 이렇게 U자형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이렇게 짓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투자가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국내죠. 국내만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쪽 그리고 이거를 재생에너지는 반드시 ESS랑 같이 가야 돼요. 배터리도 좋아요. 그래서 아하. 오늘 뭐 빠지고 있지만 어제 너무 좀 네, 어제 굉장히 좋지 급등한 않았나요? 좀 흐름에 좀 빠지는 거고 사실 오늘 미국의 전기차 회사들도 상당히 좋았고 네. 거기다가 ESS는 데이터 센터에도 반드시 필요하고 근데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에서 만드는 전기를 저장해야 되거든요. ESS 산업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축은 건설사들. 이거 다 누가 짓습니까? 건설사가 지어야 돼요. 건설업종은 국내 주택과도 무관하게 진짜 하나의 또 먹거리가 생긴 거죠. 뭐 아하. 중동 이슈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신재생 에너지, ESS, 건설 요 세 개가
가장 좀 눈에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ESS 하니까 어제 2차 전지주들이 잘 갔잖아요. 근데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수급이 좀 과하게 빠지면서 가혹했어요. 네네. 근데 2차 전지는 이게 언제 돈을 버냐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는 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가 참 아픈 기억이 있죠. 23년도에 너무 좋았는데 그때는 주가만 좋았지 펀더멘털이 좋진 않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버블이었죠. 근데 지금은 좀 펀더멘털이 실제로 좀 나아지고는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배경은 사실 뭐 배터리만 빠진 게 아니죠. 네.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나오고 95%가 빠졌다고 하니까. 근데 거기서 배터리가 더 충격을 좀 크게 받았던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주요 증권사 보고서들 보면 이제 주요 애널리스트 분들 쓴 거 보면 LG엔솔과 삼성 SDI 흑자 전환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기업들하고도 소통도 하셨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항상 이제 고민은 그거죠. ESS도 좋아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월간 판매 대수 기준으로 그 수입차가 1등한 건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월간. 모델 Y가 테슬라 소렌토 때문에. 이겨버렸잖아요. 네. 네, 그건 진짜 역사적인 일이죠. 전기차. 근데 어쨌든 모델 Y는 전기차고 미국이 좀 잘 안 팔려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많이 팔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본다면 전기차의 분위기도 나빠 보이지 않고 ESS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여기서 의문부호는 그래서 돈을 벌 거냐. 요게 검증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 다다음 주죠. 다음 주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즈음에 LG엔솔도 아마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 그 2차 전지 대표회사 LG엔솔 그다음에 삼성 SDI가 좋은 어떤 실적을 보여준다면 네. 이제 여기 숫자도 좀 돌아서네. 그럼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반도체로만 쏠렸던 ETF 자금이 요새 ETF가 어디로 돈이 들어가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저는 좋게 보는 게 2차 전지는 그릇이 커요. 그래서 ETF가 담기가 되게 좋아요. 이 섹터 자체가. 다만 이제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게 못 믿어왔던 거죠. 근데 네. 그거를 7월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적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숫자만 좀 돌아선다면 2차 전지도 저는 하반기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ESS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있는데 그래도 뭐 전기차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는 여전히 보조금을 차차하더라도 가성비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네. 이렇게 전기가 귀하다라고 하면 가격이 올라서 전기차의 메리트가 좀 없어질 것 같다라는 의구심도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의 사태를 봤죠. 그 아하. 후로 실제로 뭔 일이 났습니까?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폭발해 버렸고요. 유가가 네. 더 우리나라도 지금 소렌토가 2등으로 밀리고 모델 Y가 1등했어요.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사실. 뭐 동남아나 뭐 중국은 또 갔다 왔지만 중국은 뭐 다들 아실 거고 미국만 좀 안 열리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어제 미국의 테슬라가 급등했고 리비안, 루시드도 다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섹터도 좀 뭔가 좀 분위기 반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걸 본다면 저는 어쨌든 전기차 쪽도 여기서 근데 전기차가 안 팔린다고 해서 뭐 배터리에 나쁠 게 있습니까? 뭐 이미 그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 네.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나쁠 게 없다면 그건 악재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기차 판매가 우리 예상보다 나아지고 어차피 미국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미국은 중국이 못 들어가니까. 근데 거기서만 이제 판매가 정말 증가하는 게 좀 더 확인되면 네. 당연히 좋고 또 연말에 그 11월에 중간 선거도 있고 미국 민주당의 좀 선전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걸 본다면 이제 배터리 쪽에 대한 시각도 우리가 오늘 뭐 또 주가 빠지면 역시 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저는 바람의 방향이 좀 바뀌고 있는 걸 봐야 된다. 네, 그래서 배터리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 주들도 최근에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어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국민성장펀드 첫 바이오 투자처도 리가켄 바이오로 네네. 나왔고 어떻게요? 이것도 하반기에 반등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바이오는 이제 정부가 지금 굉장히 정책적으로 밀어주죠. 왜냐하면 또 코스닥 활성화를 네. 하기 위해선 지금 반도체 소보장 2차 전지 바이오 이 삼각편대거든요. 코스닥은. 네. 그래서 당연히 이들이 살아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중에 또 괜찮은 기업들 몇 개는 코스닥 1부 리그에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알테오젠 그때 대표이사도 코스피 이전하는 거 다시 재검토해 보겠다. 그런 이제 이 인터뷰가 있었더라고요. 어떤 속내가 담겨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승강 제도로 바뀌면 2부에 있어도 나쁘지 않다. 여기 코스닥에 코스닥에 있어도? 있어도 1부 리그에 있으면 70개잖아요. 네. 코스닥이 한 1,800개 될 거예요.
거기에 70개면 이거 엄청난 혜택이죠. 그럼 여기 ETF 요걸 이제 중심으로 한 ETF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는 ETF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번에 느꼈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서 코스닥에 대한 신뢰도가 만약에 올라가서 70개 종목 위주로 어떤 ETF가 재편이 된다면 또 정부가 정책적으로 진짜 적극적으로 밀어준다면 그런 또 코스닥 그 70개 위주의 장세가 또 펼쳐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이렇게 원래 이제 많은 주주분들이 코스피를 가길 또 원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코스피 간다고 해서 그럼 알테오젠 주가가 뭐 여기서 뭐 2배 가고 그럴 가능성 높진 않거든요. 네. 결국엔 펀더멘털이 더 중요한 거고 그럼 결국 코스피 가서 어쨌든 시총 순위 밀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코스닥에서 어쨌든 1등 아닙니까? 알테오젠이. 이 상황에서 승강제 당연히 혜택은 70개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알테오젠이 안 들어갈 리가 없죠, 사실은. 누가 봐도 거의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이사는 저는 이 코스닥이 남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아마 정부에서 요청했을 수도 있죠. 아하. 왜 너같이 상징적인 회사가 또 가면 어떡하냐. 자꾸 다 코스피로 옮겨가면 네. 네. 아니다. 이런 요청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코스닥이 남게 될 가능성도 좀 그래요?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세물 좀 해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알테오젠이 시가총액이 한 20조 원 정도 되니까 네. 이게 코스닥으로 설정되는 패시브 자금들의 규모를 봐서 거래소 즉 코스피로 옮겨지면 시가총액 한 40위권으로 이제 될 테니까 네. 코스피의 40위권이냐 코스닥의 1위냐 1위냐. 네, 그 싸움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사님 출연하신 영상에서 이 코스닥의 엄청난 상승을 위해서는 주인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네. 내용을 봤는데 어떤 섹터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코스피가 이렇게 너무 좋았던 건 뭐죠? 삼성하이닉스라는 네. 세계 주인공이 생겼잖아요. 네. 전 세계 주인공. 지금 주도주. 1, 2, 3등 어디죠? 네. 삼성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중에 2개가 한국에 있으니. 그러니까 결국 그거거든요. 개인 투자들이 왜 코스닥을 지금 외면하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집중 투자를 할까? 결국 여기가 가장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위험 선호를 자극시킬 수 있는 뭔가 스타 플레이가 나와야 돼요. 23년도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코스닥이 급등할 때 그때 주인공은 누구였죠? 2차전지였어요. 네. 개인 투자들이 너무나 열광했죠. 그때 왜 그랬죠? 2차전지가 주인공이고 정말 세상을 바꿀 것 같았고 그때 그러니까 적극적 위험을 선호한 거고 2020년에는 BBIG에 우리 열중했잖아요. 네.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카카오, 뭐 네이버, 다 주인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스닥이 정책으로는 분명히 어느 정도 레벨까지 약간 반등은 하는데 네. 그 이상 가는 거는 정부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코스닥으로 이끌 수 있는 스타 플레이가 나와야 됩니다. 알테오전이 한참 그때 기술 수출하고 뜨거웠죠. 뜨거웠죠. 그런 게 나와줘야 돼요. 그게 바이오냐, 반도체 소부장이냐, 2차전지냐 그건 몰라요. 근데 그 이 셋 중에 하나에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1, 2, 3등 아닙니까 시총? 네. 다른 작은 업종에서 뭐 화장품에 스타 플레이 나와도 안 돼요. 그건 작아서 안 돼요. 그래서 백화점주 그렇게 급등해도 시장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세 가지 업종에서 뭔가 하반기에 스타 플레이어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코스닥이 이제 붐업이 되는 건데. 날아갈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좀 관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는 이제 하반기에 정말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수출도 나올 수 있는지, 또 하나가 저는 반도체 소부장이 어쨌든 이 세 개 중에선 그래도 제일 좋긴 해 보여요. 가능성 왜냐하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바이오를 사실 최근에 역전했거든요. 원래는 바이오가 항상 코스닥 1등인데 네. 맞아요. 비중을 보니까 전기전자가 27%를 맞아요. 예.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확 맞습니다. 치고 원희가 IPS 치고 왔는데 이들이 올라간 이유는 다들 아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저렇게 삼성하이닉스가 당겨서까지 대규모 투자할까?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그럼 결국 그러니까 이 앞으로 투자한다고 뭐 당장 반도체 장비 수요가 느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반도체 장비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딱 바라봤을 때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어차피 이제 투자 대규모로 들어가야 된다. 네. 그럼 실적도 좋으니까 주도주가 될 수 있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까지 결합을 해주면 네. 그러니까 이 세 개에서 다 좋게 나오면 너무 좋고 근데 어쨌든 한두 개라도 뭔가 이걸 이끌 수 있는 스타 플레이어가 좀 나와주는 게 좀 하반기에 코스닥이 좀 과제 아닌가. 근데 그건 뭐 제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잘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세 개 중에 어떤 게 스타 플레이어가 될지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요인은 뭐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죠. 일단은 그 숫자가 좀 나와줘야죠. 그러니까 뭔가 바이오는 숫자가 없으니까 바이오를 이끌 수.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 왜 이렇게 열공하죠? 숫자가 너무 숫자가 좋죠. 나오니까, 예, 네. 압도적으로 좋은데 주가까지 싸고.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 소부장은 이런 투자 사이클과 더불어 진짜 실적 나오나 이런 것들이 검증되는 거. 요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진짜 실적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항상 실망했으니까. 그래서 대형사들이 실적이 좀 나와준다면 2차 전지 쪽에서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롬 비행 같은 거 이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내준다. 네. 그럼 이게 이제 시작이다. 이런 좀 모멘텀이 나오는지. 그리고 뭐 바이오 쪽은 역시 그냥 이제 기술 계약 같은 거죠. 예, 거기는 숫자를 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검증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모르지만 나와준다면 정부 정책과 좀 결합돼서 뭐 코스피를 이긴다가 아니라 정말 이 침체된 코스닥이 좀 회복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변동성이 컸던 6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7월이 시작되죠. 하반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저희 아무래도 어떻게 이제 지금 변동성이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좀 변동성 극에 달한 건 좀 안정화 될 것 같아요. 또 오늘 뭐 외국인 리밸런싱도 많이 끝난다면 네. 그래서 7월에 뭐 리밸런싱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아서 네. 7월은 이제 철저하게 좀 저는 실적 장세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반도체는 당연히 기본이고 그 외에 이번에 정부가 정답 줬잖아요. 뭐 우리 뭐가 필요한지 전력 그죠 건설사도 좀 괜찮아 보이고 거기다 또 실적에서는 조선 방산 또 화장품 이런 섹터들이 실적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네. 쪽을 포트폴리오 잘 설정해서 지금 워낙 주가들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하기는 되게 좋아요. 편한 자리. 예, 편한 자리예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 다 편하긴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결국 숫자 검증하면서 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댓글 보니까 오늘 희귀성 씨, 빈 씨, 염 씨, 편 씨가 나왔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빈센트는 오늘 반기 말인데 네. 네, 어떻게 상반기 보셨나요? 뭐 마무리 잘 해야죠. 하지만 지금 수급 쪽에서 얽힌 실타래들이 있습니다. 실타래가 얽히면 어떻게 풀까요? 결국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내일이면 7월입니다. 화려한 상반기를 맞이하고 마감하고 더 화려한 하반기를 대비하면서 우리에게는 괄목할 만한 호실적이 기다리고 있다. 결국 실적이 답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